안녕하세요. 엄브렐라 서치의 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 6월 12일, 오늘은 12일이고요. 13일째용 투자 아이디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모펀드 매매를 통한 아이디어를 안 올렸던 이유는 사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어요. 시장이 매크로 위주로 많이 왔다 갔다 했고,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은 대부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서 일단 스크리닝된 자료만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어쩔 수 없는 조정. 근데 과연 금융위기의 초입일까?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키워드는 금리 인상 사이클과 그 다음에 선 반영된 주식과 크립토. 주식은 먼저 빠졌죠. 크립토는 그래도 좀 버티다가 조정이 나왔지만 그래도 버티다가 지금 이번 주부터 또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들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크립토에 대한 거는 이제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거다. 왜냐하면 자산이 사람이 이렇게 크립토로 만약에 5억 있었다고 칠게요. 그럼 요걸 담보로 어떤 소비가 좀 일어나거든요. 근데 요게 만약에 진짜 이러면 안 되겠지만 10분의 1 토막 돼서 500만 원이 됐다. 5천만 원인가요? 100분의 1 토막 나면 500만 원. 네, 극단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머리에 좀 들어올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소비가 과연 유지가 될까요? 당연히 소비를 줄이겠죠. 그래서 이런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그널 자체는 일단 소비를 줄이게 되고, 소비가 줄면 또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재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좋아하는 IT 산업 종목군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이제 이런 부분까지 영향을 이렇게 가게 된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이제 낙폭 과대 차익 시그널이 좀 나왔었고, 과연 단기 반등 이후에 뭐냐라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약간 데드캣 바운스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원래 데드캣 바운스는 지나고 나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바닥에서 이제 2011년도에도 유럽 금융위기, 미국 신용등 강등 이럴 때도 이제 주니어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이 정도면 바닥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매일매일 했었어요. 거의 6개월 동안. 근데 약세장에 들어가면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약세장으로 이미 들어가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저희는 계속 공부는 하고 있고 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달러가 잠깐 올라왔었는데 다시 제강세로 돌아섰어요. 지난주 중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리스크 오프 시그널이 나왔죠. 그다음 미국도 10년물이 일단 많이 올랐는데 10년간의 일단 상승장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2011년도부터 돈을 풀기 시작해서 중간에 김축 잠깐 하려고 하다가 다시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풀어서 저는 이게 2019년도에 사이클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코로나가 2020년대 초반에 나오면서 이 사이클이 안 끝나고 다시 양정화나 사이클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22년이니까 11년 동안의 유동성이 10년이 아니네요. 네, 11년 동안의 유동성을 그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인플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인데,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했지만 이 러시아가 이걸 노리고서 공격을 한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이 어떤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가고, 요거는 결국엔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돌려서 바이든을 까내리는 그런 어떤 푸틴의 전략이었을 수도 있겠다. 과연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했겠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공격까지 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급해지니까 미국의 모기지 금리나 이런 거랑 이제 미국 가게들이 금융자산이 많거든요. 네, 금융자산이 많은데 이 금융자산을 좀 뻗트리더라도 실생활의 수요에서 수요 위축은 나오면은 이거는 바로 경기 침체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조금 돌고 돌아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와 호주화가 사실 호주화입니다. 네, 통화죠. 화가 잠깐 반등 나온 이후에 바로 달러 재강세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베어마켓 데드캣 바운스 10% 정도는 나왔었던 구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외국인 현물 순매수세도 근데 달러 약세로 가니까 이제 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다 뭐 저점 매수다 막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저는 계속 조심스럽게는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주식을 팔아라 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사실은 이걸 들으시는 분들의 자기 자산을 지키는 생각은 모두 다 있을 것 같고 얼굴도 모르고 그냥 뭐 이런 유튜브에서 떠돌리는 내용을 듣고서 자기 자산을 거기다가 다 몰빵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만큼 사람들이 똑똑해졌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매수 이후에 이제 매도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고, 선물 포지션은 뭐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미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만기가 다음 주 금요일인데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인데 이때까지는 뭐 아무 좋은 내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지수가 2400간, 2300간이 이거는 제가 의미 없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PBR을 지탱하는 기기 장치 업종 우리 한국 중에 뭐 2차전지, 반도체 요거 말고 나머지 핀테크 업체들 카카오나 이런 업체들 PBR 있습니까? 뭐 네이버 PBR 실적에 나오니까 PBR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략가들의 2400 PBR 바텀은 진짜 구시대적인 무형자산을 생각하지 않은 PBR입니다. 그래서 언더슈팅은 외국인들 마음대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2200일지 2300일지는 그냥 정신적인 위안으로 지수대를 설정하는 거지 이게 본인의 자산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조금 그래도 움직였던 게 신재생팀이었어요. 신재생팀이 뭐 유가 상승의 수혜다, 뭐 ESG 상승, 뭐 신재생 수혜다, 다 띠입니다. 띠임.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번도 실적 얘네들이 주도적으로 물론 주도 섹터가 된 적은 있었죠. 근데 주도적으로 뭔가 실물보다 먼저 많이 오르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것도 그냥 띠으로 올라온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태양광 지수도 이렇게 빠졌다가 조금 올랐다가 조금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지금 박스권 상단 네, 요 정도 있거든요. 요 정도 있어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이게 추세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요 정도는 가야 이제 추세적이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유가 레벨이 계속 부담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증가율은 당연히 빠지죠. YY, QQ, MOM 다 증가율은 빠집니다. 증가율은 빠지지만 인플레이션 전체의 총량은 증가한다는 거. 저희가 뭐 미분인가요? 적분인가요? 저 하도 수학을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기울기가 있을 때 이 기울기 증가율의 기울기가 꺾인다고 해서 본업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증가율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구간으로 언제 가느냐. 유가가 먼저 빠지겠죠. 그 전에 유가가 빠지어도 사람들은 고민을 할 겁니다. 유가 하락 빠지냐 라고 보면은 뭐라고 생각할 거냐. 경기 침체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쉽지가 않은 국면이 유가가 빠져도 경기 침체,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약간 되게 양방향에 있어서 그래도 이제 유가가 한번 폭락을 하고 뭐 잠깐 데드캣 바운스 유가도 나왔다가 다시 쭉 이렇게 기술적으로 빠져야 이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해치가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시기는 일단 단기에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6월, 7월에 FOMC 회의 이후에 비수기죠. 네, 9월인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뭐 유가에 따라서만 움직이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8월에서 9월까지는 주식을 무조건 비중을 늘려서 단기 반등 말고요. 단기 반등은 뭐 오늘 사서 내일 오를까요? 뭐 이런 건데 뭐 그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알면은 지금 이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겠죠.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단기 반등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저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는 거죠.
저희가 8월, 9월 날 9월 되면은 뭐 3분기 실적, 뭐 이익률 깨지는 것들 다 나올 거고, 그다음 유가는 만약에 그 전에 빠져주면 더 땡큐고, 그다음에 뭐 정부에서 경기 침체에 관련된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지금 볼 땐 고용도 견조하고 인플레이션만 좀 문제지 이것만 해결되면 경기는 되게 양호할 것이다 라는 얘기로 당연히 구두가 들어올 겁니다. 구두 개입이. 그러해야 이제 지금 시점보다 연말은 올라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고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요. 뭐 주가가 계속 빠지진 않으니까.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의 힌트를 얻었던 데가 바로 영국은행입니다. 영국은행이 최근에 4번 금리를 인상해서 기준금리 1%까지 상승했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들도 이제 금리 인상 분위기긴 한데 사실 별로 저희한테는 임플리케이션 없습니다. 영국이 제일 중요해요. 영국이 금리 뭐 이런 거를 따로 유로화랑 뭐 통화를 따로 하기도 하지만 금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정책들을 금융의 중심지가 영국이었잖아요. 지금은 미국이 경제력이 커져서 금융의 중심이 된 거지. 원래는 영국이 금융의 중심인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일단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상 분위기가 나왔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 위축, IT 제품의 수요 하락, 재화 수요의 감소가 되는 거고 서비스로는 수요가 이동되는 건데 이거는 뭐 사실 전체 수요가 줄면서 재화는 더 줄고 서비스는 더 늘어나고 하면 재화는 더 많이 꺾이겠죠. 제조업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들 뭐 저점이 아니냐, 저점 지금 벌써 3분기로 밀렸어요. 원래 올 초만 하더라도 2분기 저점이다 하던 분들이 디램이 다 3분기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디램에서도 이제 3D 랜드처럼 이제 뭐 이렇게 단을 올려서 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는 좀 공부를 해볼 만하고. 그 다음에 퀀트 RSI 보면은 단기 게임 섹터도 하락 반전했습니다. 뭐 지금 올 주식이 다 빠지는 그런 국면이니까 게임 섹터도 뭐 크래프트나 이런 것도 올라오긴 했지만 뭐 이게 그냥 스케줄과 뭐 이런 걸로 오는 거지 뭐 이게 기술적이지 않을 것 같다. 게임 sek터 크립토 빠짐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지만 이것도 자기 빠지면 같이 빠질 수밖에 없다. RSI는 코스피 49, 그 다음에 코스닥은 53 이 정도로 되어 있어서 주가는 빠지고 있으나 RSI는 되게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이게 바닥이라고 지금 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제가 바닥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중국도 일부 재봉쇄를 됐죠. 그 다음에 물류 비용이랑 원가 부담도 지속됐고, 그러니까 유가가 빠지더라도 다른 노동력 상승이나 일자리 문제는 기조적인 트렌드라서 요거는 올해 내에 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물가가 빠진다고 해서 뭐 노동력이 바로 돌아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좀 이번 주에 좀 분위기가 좀 싸한 거는 이제 크립토발 금융위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제가 찾아보니까 일주일 전에 영국 재무부와 영란은행이 지난해 4월부터 공동으로 CBDC 태스크포스를 설치해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안과 모델을 논의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번에 크립토 하락을 할 때는 중앙 정부가 더 부채질을 할 가능성이 높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네들이 CBDC 발행을 하는데 중앙 집중화된 어떤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거에 반대되는 세력이 어떻게 보면 크립토잖아요. 근데 이 크립토가 지금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폭락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정부가 바라는 거거든요. 정부가 바라는 거는 크립토 하락 이후에 야, 너 크립토 이렇게 빠졌는데 야, 우리가 이거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거 보호해줄게. 여론을 만드는 거죠. 예, 그 당연합니다. 당연한 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장치 강화 사이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크립토 애들 다 털겠죠, 하나씩. 너네 이럴 줄 알았어. 너네 뭐라고 하죠? 헤게모니가 아니고 뭐죠? 이렇게 뭐 모럴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그냥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너네를 좀 털어야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판으로 들어와. 이런 얘기를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페드에서도 그 크립토 관련된 아니죠. CBDC 관련된
어떤 자료를 연초부터 내놓기로 해놓고서 지금 아직도 안 내고 있는 이유가 이런 타이밍을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앙은행 분들이 가장 똑똑하죠, 사실은. 돈을 버는 거는 물론 크립토 분들이 많이 버셨지만 중앙은행의 어떤 헤게모니를 저희가 이길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코인 하락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 그러면 뭐 제가 좋게 봤던 꼬마 빌딩 이런 것들도 코인러들이 이제 뭐 좀 파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나머지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 써드린 내용하고 비슷하고 최근에 갔다 온 회사들 이제 뭐 발행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제가 앱에다가 분석 자료를 낸 겁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본인이 어느 정도 중수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부분의 내용의 타이밍과 어떤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VC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게 나왔지만 2분기로 밀렸고 수요는 굉장히 탄탄한 상황에서 반도체 수급 이슈가 여지껏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네, 그 다음에 토비스도 캐파 증설하고 전장 쪽에 관련된 매출액도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넣어드렸고 뭐 요 내용을 보시고 아마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좀 잘 올 겁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이제 개론적인 내용이 좀 많아서 중요 뉴욕이래 그 주말 사이에 20% 폭락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뭐 어떻게 보면 뭐 이거 뱅크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럼 이더리움이 제일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더리움과 연동된 어떤 알트코인들, 요거 기반으로 한 알트코인들,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대출, 뭐 좋게 말하면 대출, 안 좋게 말하면 폰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뭐 세세한 구조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대출 뭐 셀시우스나 뭐 이런 애들이 뭐 이더리움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갑자기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지금 해외에서도 이런 분위기라서 저희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화물 연대가 또 파업을 하고 앉아있네요. 네, 뭐 관계자가 보실 수는 있지만 지금 소주나 이런 것들도 지금 판매가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수요가 이렇게 넘쳐나도. 그래서 여의도도 지금 주말에는 안 가봤지만 평일에 가면 거의 외부 테이블이 만석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말씀드리고 컨트롤 시장기 주간 요약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제가 써드렸고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바쁘신 분들은 요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 3개월 고점 대비 조정폭을 좀 보면 뭐 코스피 코스닥도 거의 뭐 이제 좀 전고점까지는 못 갔지만 조금 오르다가 다시 또 전주 대비 좀 주춤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다우랑 나스닥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 다음 한국 대비 성과는 굉장히 빠지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이제 나스닥과 이제 이게 정확히 하면 미국 한국보다는 나스닥과 코스닥인데, 네. 코스닥 두 개를 보면은 12.5%, 아마 맥스가 제가 알기로는 13%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스닥이 더 안 좋다는 거죠, 한국보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주식 이거 역시 주식은 미주야. 그래서 미주 가셨던 분들 지금 약간 헬게이트 열린 상태. 근데 이걸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본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써놨고 지금 연초 대비 수익률 갭은 확대되고 있고 전주 대비 전주 대비 하락했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연초 대비 수익률을 좀 보시면 한국이 그래도 상위권에 있다가 점점 내려왔어요. 다른 애들이 올라온 거죠. 누가 올라왔냐? 다우 항공우주 뭐 이런 거 올리니까 항공우주도 같이 오른 건가요? 최근에 상해가 좀 굉장히 상해 항생 이머징 쪽이 좀 많이 올랐어요. 이제 또 전략가들 또 뭐라고 얘기할지 뻔히 보입니다. 중국을 봐라. 중국과 한국 코릴레이션 된다. 중국 오르면 한국도 가야 된다. 외국인들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 지금 상위권에 있는 업체들 좀 볼까요? 브라질, 중국, 한국 요 세 개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원이 있고 없고예요. 여기는 중국 자원이 있어요. 수요도 많지만 자원도 많습니다. 한국 자원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을 굳이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중국 가니까 코릴레이션 한국이 0.8이니까 한국도 올라야 된다. 이렇게 나이브한 추정은 사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시장이 이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쪽 이머지 쪽은 좀 괜찮다는 거. 근데 금리가 미국이 그렇게 세게 올리거나 영국이 세게 올릴 때 과연 이런 애들이 지금 여태까지 우리 시간 많이 줬잖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주식을 지금 꼭 굳이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계속 연초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1, 2, 3월 뭐 일시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3월 이후에 실적이 내는 거 보니까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주식을 하려는 건 저희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장이 올랐는데 내 수익은 아니고 빠지면 내 거 더 깨주고 그러면 100으로 시작해서 장이 오르면 뭐합니까? 85인데 80 갔다가 이럴 거면 아예 비중 이럴 때 잘 모를 때 그러니까 절대수익형 펀드 제가 했을 때는 뭘 했었냐면 잘 모른다 시황 잘 모르겠다 종목 안 보인다 이러면은 강제적으로 비중을 낮추는 거예요. 100이면 제가 다른 815 모니터 가서 맨날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잘 모르겠다 일단 10을 팔아요. 그러면 90을 줄입니다. 그 다음에 막 이거 가지고 하는데 손실 또 났어요. 뭐 85 이렇게 됐어요. 이제 잘 모르겠는데 10% 또 줄여요. 8.5를 줄입니다. 8.5 빼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78, 75인가요? 77, 17이라고 볼게요. 그럼 또 줄여요. 10. 안 되면. 수익이 나면은 이 돈을 나중에 다시 갖고 와서 투입을 하는 시점을 고려해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포트가 녹아내립니다. 그냥 마이너스 난 것들. 그래서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이 코스닥 관련돼서 내용들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주간으로 봐도 딱 중간 단계 그 다음에 1개월 봐도 중간 3개월은 상위권이었어요. 참고로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굳이 뭐 여기서 더 빠질 이유는 없지만 더 오를 이유도 없어요. 올라왔자 진짜 PBR 한 배 언더슈팅 된 거 한 배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계속 제가 제 유튜브나 제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너무 베어마켓 아니냐 너무 암담하게 보는 거 아니냐 주식시장을. 근데 뭐 수익이 나는 안 나면은 암담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써놨고, 네, 여기 코스피 코스닥 딱 어정쩡하다고 써놨네요. 반도체 바이오 강도, 그 다음에 2월 이후로 또 이렇게 빠졌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아마 시그널은 좀 드렸을 겁니다. 뭐 이렇게 좀 반등 나올 수 있지만 뭐 그리 세진 않다. 뭐 요 퀀트로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정성적인 분석이 좋을 것 같지만 퀀트 기계가 얘기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해석만 잘하면 제일 저한테는 좋은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지금 보면은 아스코 모멘텀 이후로 빠지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오히려 버티고 지금 하이닉스가 빠졌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유동성이 빠지고 금리가 올라갈 때 소비가 줄어드는 그런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고퍼스 하다가 또 파네요. 이게 좀 사줘야지 좀 시장이 올라가는데 다시 팝니다. 시장 다시 빠진다는 얘기죠. 단기 반등 요거 5월에서 5월달 단기 반등 요때 조금 괜찮았죠. 그렇다고 시원하게 먹은 것도 아니에요. 네, 외국인들이 코스피 매도로 다시 전환했습니다. 2주 만이죠. 2주 만에 됐고 전기전자를 또 파네요. 네. 그래도 자동차는 그래도 꾸준히 사네요. 신기하게. 화학도 좀 사고요. 네.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매도가 4천억이나 나왔어요. 네, 하드웨어, 네, 반도체 패키지, 뭐 후공정이든 뭐 1분기 실적 이후로 또 피크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주가가 빠지면 원래 피크아웃이고 오르면은 구속 성장이죠. 일단 외국인 선물 누적 포지션을 보면은 계속 밑으로 팔고 있어요. 이게 이 박스가 지금 밑 박스 좀 걸려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되는데 지금 좀 무섭습니다.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지금 이게 레벨이 이 정도 다운돼서 여기서 되고 있는데 지금 2020년 3월 레벨이에요. 지금 이 정도면 외국인은커녕 지금 여기서 더 빠지면 여긴데 그럼 다시 2200 가는 건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팔 때 이유가 있었죠.
작년 하반기. 외국인들이 이런 거 잘 봐요. 네. 왜냐면 외국인들 바텀 뭐 하는 애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이 전반적인 큰 흐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가 오르는 순간부터 그냥 가정을 해놓고 그냥 파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 시크릿 거를 보면은 성장주 프리미엄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1단, 2단, 3단, 지금 4단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냥 성장주 밸류에이션 빠지는 거죠. 밸류에이션. 네. 그러니까 예전에 방향성과 실적만 나오면은 그냥 저희가 뭐 PSR 밸류에이션 이렇게 쭉 편하게 줬다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했었던 뭐 원티드랩 이런 것도 회사가 바뀐 건 하나도 없거든요. 밸류에이션만 바뀐 겁니다. 네. 주가 빠진 이유를 실적은 좋은데 왜 이건 왜 이래 이런 거를 텔레방에서 좀 많이 보는데 원래 그런 겁니다. 밸류에이션 큰 거는 원래 빠질 때 답이 없고 밸류에이션 6배도 비싸요. 장이 빠질 때는. 그렇다고 PER 3배면 싸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예. 그건 또 그때그때마다 틀립니다. 네,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좀 개인분들 뭐 너무하긴 한데 좀 최근에 안 샀다가 삼성전자 또 세게 사시네요. 사니까 또 빠지죠. 이거는 사서 그 자녀한테 물려주시는 걸로 하고 삼성전자가 빠져서 장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에 서로 해롭거든요. 네. 그 다음에 $1 환율 다시 오르기 시작하죠. 네, 솔직히 장기 차트 보세요. 이거 보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요거 보고 들어올까? 요거 조금 빠진 거. 뭐 싱가포르 단타 애들 뭐만 들어오지 않을까요? 네, 달러 인덱스 재반등에 성공했고, 네, 유로화 바로 반대편에 있으니까 바로 빠지고요. 호주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금리 다시 올랐죠. 네, 박스권 전고점 뚫겠네요. 지금 느낌은. 그래서 보면 뭐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뭐 프랑스, 뭐 여러 주요 국가들 지금 보면 주간으로 금리가 오르거든요. 뭐 지금 작년 대비해서 이게 지금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이게 지금 저희 실생활에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태양광도 뭐 똑같죠. 여기서 이렇게 빠져서 야 이거 유가 올랐으니까 이거 수혜야 하고서 이만큼 올랐는데 약간 구조적인 느낌이 났는데 지금 딱 책실은 나왔죠. 네,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이 상태에서 뭐 다시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다시 갈 수 있지만 뭐 장이 안 좋으면 또 이렇게 가다가 왜 너만 가니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내드렸고 제가 2주 전에 코스닥이 계속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죠. 기억 못 하시는 거죠. 지나고 나면 여기 2주 전에 딱 꺾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근데 여기에 여기 공간이 이만큼 남았었거든요. 이만큼.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꺾었을 때 사실 버틴 게 요 정도밖에 없었어요. 여기 한 번. 네, 5월달 이후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공격적으로 팔면 코스닥도 뭐 상대적으로 덜 빠졌지만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외국인 제약 바이오 비중 저희 이런 거 오를 때 뭐 사야 되냐면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거죠. 나름 잘 버텼습니다. 그렇지만 뭐 차트 상으로는 뭐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박스권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RSI 모델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바닥 대비 게임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이 정도.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이게 애매한 자리예요. 애매한 자리. 여기 보면 RSI 뭐 여기 중간에 걸쳐 있고 뭐 코스닥은 뭐 사실 RSI를 보면은 뭐 약간 차트로만 보면은 다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짧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뭐 너는 도대체 뭐 개별 종목 분석하던 애가 왜 갑자기 뭐 이런 매크로만 얘기하냐. 개별 종목 분석하는 거 뭐 엄청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자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전략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오피스 2군데를 쓰고 있었는데 그 여의도랑 이태원 중에 이태원을 저희 엄브렐라 리서치의 신사옥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그래서 3층에 입주를 했고요. 그래서 뭐 아직 거기 리모델링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달 말에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7월에는 제가 그 또 출장을 좀 해외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해외에 갔다 와서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7월 말이 되지 않을까. 그럼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 좀 만들어서 좀 하려면 한 8월, 9월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엄브렐라 리서치 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